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 남자를 닮은 아이를 낳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나 그 남자를 사랑한 저의 진실한 마음은 더러운 욕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집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업인데 직원들도 많고 크게 성장한 사업체죠. 제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는 늘 일에 매달려 있는 모습뿐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많이 외로웠어요. 외동으로 태어나 도우미 이모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언니나 오빠, 동생이라도 있었다면 덜 외로웠을 텐데 큰 집에 늘 혼자였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어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졸라서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제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었죠. 언제나 저와 함께 했고요. 그때부터 강아지 고양이 할 것 없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키우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유기된 동물에 관심을 두고 봉사에 자주 참여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뺏겼어요. 같이 봉사하면서 본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그 사람처럼 그러기 쉽지 않아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을 해왔어요. 갑자기 고백해서 당황스러우실 거란 거 잘 알아요. 제 마음을 꼭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은경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갑작스러워서 놀란 건 사실이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간 그를 유심히 지켜봐 왔거든요. 이렇게 고백받으니까 당황스러움도 잠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웃는지 영문 몰라 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도 그렇다는 걸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봉사하러 다니는 모임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령층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모임에 유일하게 저와 동갑인 사람이 하나 있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몰래 저를 짝사랑해왔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연애하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날 궁금한 게 있다며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왜 아버님 회사 일을 안 도와드려? 보통 부모님이 하는 일 자식들이 물려받잖아. 나도 엄마 사업 물려받을 생각이고 이 정도 되는 회사면 자기가 물려받길 원하실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데 난 조금 생각이 달라.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것도 없고요. 보통 부모가 사업을 하면 자식들이 물려받고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물려받을까도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향하는 직업관과 정반대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술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남자친구를 키우셨지만 우리 집처럼 어머님도 사업을 하나 이끌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도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부모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부모님은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또 늘 외롭게만 한 딸 곁에 좋은 사람이 함께 해주니 참 다행이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 말씀에 마음이 놓인 남자친구는 서둘러 저를 본인의 집에 데리고 가 인사시켰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예비 시어머니는 억세 보이는 인상과 달리 참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밖에서 제가 오기에 기다리며 마중까지 나와주실 정도였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마중 나와 계신 줄 알았으면 서둘러 올 걸 그랬네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애비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배고플 텐데 어서 안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애비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잔뜩 차렸어. 어머님은 저를 안으로 이끌며 걸으셨어요. 그리고 순간 누군가 어머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하 기사 수고했어요. 이만 들어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어머님께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그분을 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예비 어머니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싶어서 고개를 숙여 간단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하 기사님은 귀신이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듯 했어요. 수정이 네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되물었더니 기사님은 잘못 말한 거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사라져가는 기사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명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왜 나를 보고 알 수 없는 표정을 바라봤을까?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아스러움만 남은 채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무척 든다며 연신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함께하는 내내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다 기념이라며 와인도 한잔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며 남자친구는 와인을 꽤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취하고 말았죠. 아유 명준아 좀 일어나봐 새아기 가는데 나가봐야지. 아유 몰라 졸려. 기분 좋다고 마시더니 이게 뭐야? 집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시간도 늦어서 혼자 가기 그렇잖니. 우리 애비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여기 앞이라도 배웅하면 좋은데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네. 괜찮아요? 어머니 택시 타고 가면 되죠. 위험하게 택시는 무슨. 데리러 올 기사는 따로 없니?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집 기사라도 붙여줄 테니까. 편하게 타고 가. 아니요. 어머님 기사님 아까 퇴근하셨잖아요. 진짜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요즘은 안심 어플이라는 게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글쎄 내 말 들어 멀쩡한 기사 놔두고 뭐하러 택시를 타니. 하 기사 여기 가까운 곳에 사니까 부르면 금방 올 거야. 우리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기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여태껏 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필요할 때 붙여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기사분이 저를 모실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고용한 분이지 제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요. 또 잘 사는 집안 공주님 행사하는 것도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는데 예비시모는 밤길 위험하다며 계속 안 된다고 하셨어요. 폐쇄된 공간에 낯선 사람과 어색하게 있기도 싫고 퇴근한 사람 일 시키는 민폐 덩어리 되기 싫어서 몇 번 거절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기사분을 호출하셨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 기사 우리 새 아기 집까지 안전하게 좀 부탁해. 그럴게요 사모님. 새아가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명준이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할게 도착하면 문자 하나 남겨주고. 네 어머님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탄 뒤 차는 출발했어요. 예비시모는 잘 가는지 잠시 살펴보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 안에는 조용한 정적만 감돌았어요. 이런 분위기 극도로 싫어하는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도 들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자는 척하며 갈까 싶다가 문득 아까 나를 보고 왜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물어볼 겸 말을 건넸습니다. 퇴근하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운전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히 제가 실례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저기 그런데 아까 저보고 누구 이름 부르지 않으셨어요? 뭔가 놀라신 것 같기도 하고 아께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똑 닮아서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요? 누구요? 제 딸이요? 그러셨구나. 제 또래 정도 되는 딸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제야 저를 보고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이해돼요. 집에 인사하러 온 사람이 순간적으로 딸인 줄 알고 놀라신 거잖아요. 얼굴은 모르지만 그만큼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많이 닮았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지갑에 딸아이 사진을 늘 넣고 다니거든요. 어머 세상에 정말 저랑 많이 닮았네요. 하 우리 둘이 자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렇죠. 아이 그래서 아까 아가씨 처음 보고 무척이나 놀랐어요.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서요. 우리 딸이 글쎄 뭐가 그리 급한지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처음 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흐르는 어색한 공기 뭔지 아시죠?
저는 그걸 극도로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나 좀 풀어봐야겠다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어색함이 빨리 풀려버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연신 아빠 미소를 지었고 바쁜 아빠에게선 느껴보지 못한 푸근함마저 들 정도였어요. 기사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따님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감사하단 인사를 끝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뭔가 말하기 망설이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히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대뜸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났냐고 하는 겁니다. 유기견 봉사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렇구나. 결혼할 사람인데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있죠? 아니요. 아직 직장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건설 쪽 일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혹시 직장에 오는 걸 극도로 말리지 않았나요?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싫어한 건 아니지만 오는 걸 신경 쓰여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아니에요. 그럼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 보세요. 기사님의 얼굴은 뭔가 숨기는 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의아스럽게 쳐다봤더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괜한 말을 꺼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이상하게 기사님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 직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직장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려고 했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못 오게 했어요.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기사님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부러 못 오게 한 걸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놀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회사에 한번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또 오지 말라고 둘러대더군요. 자기 회사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돼? 겸사겸사 어머님도 뵙고 좋잖아. 아이 우리 엄마 바빠서 회사에 거의 없어. 나도 그렇고. 이곳저곳 둘러보러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을 거야. 원래 건설 쪽 일이 그래 고상하게 회사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랑 어머님은 지금 높잖아. 현장 쪽에 관여 많이 하나 봐. 그럼 책상에 앉아서 아래 직원들한테 맡기는 순간 회사 성장은 끝난 거야. 대표가 직접 발로 뛰어야 직원이 보고 배우지. 안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현장 나가는 거고.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자기 회사에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근처도 안 가봤어. 자기가 어느 지역이라고만 말하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게 궁금해. 그냥 일반 회사인데 뭐 당연히 궁금하지. 힘내라고 간식도 좀 챙겨가고 싶은데 도통 소개를 안 해주네. 에이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정신없어. 그거 성사하려면 회사에 못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하나같이 바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자기 오면 일할 만나겠어. 데이트하고 싶지. 그리고 힘들게 간식은 뭐하러 챙겨와. 자기 자체가 내 힘의 원천인데. 그럼 주소라도 알려줘. 간식만 보낼게.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뭐하러 돈을 써. 그럴 돈 있으면 자기나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 회사 간식 빵빵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어떻게든 한번 가보려고 계속 말을 던졌는데 남자친구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기사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막아내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뭐 그런가 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굳이 애인의 직장을 꼭 가봐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에서 일하는지 정도는 다 알잖아요. 저는 지역이랑 분야만 알지 이상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찝찝함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투자건에 대해서 아빠와 할 말이 있다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며 남자친구 회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평소 우리 아빠는 괜찮은 중소기업에 투자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거나 무리한 액수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과 수익을 따져서 투자하고 키워내며 협력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셨죠. 새로운 도입도 꺼리지 않으셨고요. 마침 결혼할 남자친구 집안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니까 관심이 생기셨는지 회사 규모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언제 한번 방문해서 따로 전하겠다고 하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와서 회사에 관해 소개해 주었어요. 저도 그때 남자친구 회사가 어디에 있고 이름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나중에 한번 들려보고 싶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와서 한번 회사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명준이한테 들었어. 예비 사돈께서 우리 회사에 크게 관심 두고 계신다며 그럼 한번 모시고 오렴. 보안 때문에 세세하게 둘러보는 건 어렵지만 회사가 어떤지 보여드릴 수는 있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고 마침 이번 주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예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같이 예물 보고 난 뒤에 회사에 들러서 구경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남자친구 회사 위치를 알려드렸고 저는 그날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 예물을 살펴봤어요. 그때 저를 데려다 주셨던 기사님을 보고 가볍게 인사 나누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예물을 보러 단다. 아빠와 약속한 시간이 되어 아빠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이동했어요. 얼마 뒤 차가 멈춰서고 유리창 너머로 남자친구의 회사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본 날이었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상견례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예비 사돈을 처음 뵙네요. 마침 우리 회사 궁금해 하신다고 하시길래 미리 인사드릴 겸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별건 없고 그냥 작게 건설 사업하는 회사예요. 작기는요? 회사가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직원 수도 상당하겠는데요. 아유 그런가요? 자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죠. 근처에 저희가 짓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안내에 따라 아빠와 함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때문에 다는 아니어도 몇 군데 둘러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회사를 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내가 괜한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닫고 작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회사를 둘러본 다음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시어머니 차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닫고 차로 향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기사님께서 대신 꺼내주겠다며 차에서 제 가방을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았는데 작은 쪽지를 같이 건네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몰래 말입니다. 이게 뭐지 싶어 살펴보려고 했지만 몰래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선 주머니에 숨겼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인사 후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빠 차에 타기 전 주머니에 숨겨놓은 쪽지를 꺼내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곳에는 낯선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로 꼭 가보라는 글과 함께요. 뭐하고 있어? 차에 안 타. 아빠 먼저 가요. 저는 따로 어디 가볼 데가 있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뭔지 몰라도 꼭 가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사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몰래 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서둘러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적혀진 주소를 내밀며 그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어느덧 종이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봤습니다. 한적하고 후미진 곳에 웬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있었죠. 사람도 없고 횡한 것이 뭐하는 곳일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가씨. 깜짝이야. 기사님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네, 잘 찾아왔네요.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긴 어디예요? 왜 저한테 여길 알려주신 거죠? 아가씨가 꼭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몰래 쪽지로 여기 주소를 알려준 거고요. 아까 아버님이랑 본 회사 있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바로 여기죠. 네, 우선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가씨가 좀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기사님은 저를 한편에 있는 컨테이너로 안내했습니다. 여태 보고 온 회사는 가짜고 여기가 진짜라는 말에 이미 제 멘탈은 털리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아저씨를 따라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로 향했고 머리를 숙여 창문 밑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반쯤 열린 창문으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들 엄마 왔어. 엄마 잘 만나고 왔어. 그럼 엄마가 누구야? 예비사돈 마음에 들려고 잔뜩 홀려놓고 왔지. 내 말대로 잘만 하면 넘어오겠던데 큰돈 만질 수 있겠어.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그 양반 함부로 투자 안 하는 인간이야. 투자하기 전에 이것저것 뒷조사 좀 한다던데 자칫하면 다 말아먹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 그럼 잘못하면 다 나가리 되는 거야.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투자 받아내려고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문제 될 거 없어. 내가 누구야? 엄마 아들이 제대로 대비 안 해놨겠어.
오늘도 봐, 내가 미리 세팅 싹 해놨잖아. 그럼 누구 아들인데 내가 다 준비해준 덕분에 잘도 속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기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그동안 공들인 거 다 물거품 되니까. 알겠지? 우리 투자 꼭 받아야 하는 거 알지 안? 그러면 엄마랑 나랑 그냥 끝이야. 제대로 한 모 챙겨서 빼앗긴 회사 다시 찾아오자. 알겠지? 걱정 마셔. 내가 누구 배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 좋은 거 다 엄마 유전자 물려받아서 그래. 배우 뺨치게 연기 잘하고 있으니까. 아들 너나 잘해. 괜히 조급하게 굴다가 들키지나 말고. 그나저나 결혼 전에 투자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결혼 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어쩌니? 너 걔랑 결혼할 수 있겠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얼굴 반반하니까 못할 것도 없지. 그래, 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집 엄청 잘 산다며. 거기다 외동딸 나중에 많은 재산 다 물려받을 텐데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 그럼 진짜 결혼할까? 난 섹시한 스타일이 좋은데. 그놈의 스타일이 밥 먹여줘. 돈이 중요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결혼해서 따로 만나면 되잖아. 넌 그냥 돈만 생각해. 많은 돈 그거 다 내 것 되는 거야. 창문 틈으로 흘러나온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확히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저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기사님은 넋이 나간 제 표정을 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컨테이너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사람 여태 절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일부러 접근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가씨를 속이고 있는 건 맞아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사실 혼외자거든요. 회사 대표님이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명준이죠. 아빠한테 인정 못 받고 천덕꾸러기로 자랐어요. 하긴 그럴만도 하지. 아버지가 자식을 인정 안 하는 데다 다른 자식들까지 무시하지. 맨날 사고만 치고 돈 잡아먹으니까. 회사에서 바로 쫓겨났어요. 아까 본 회사 있죠? 거기가 아가씨 남자친구의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지금은 하청업체인 저런 컨테이너로 쫓겨나고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 못 오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아가씨랑 잘 돼서 제대로 투자권 따내려는 속셈이에요. 그걸로 인정받고 회사로 돌아가려고 그래봤자 본처 자식들한테 쪽도 못 쓸 텐데. 그러니까 저런 망나니한테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가씨가 내 딸 같아서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씨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저런 망나니를 만나나 싶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싶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진실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만약 우리 딸이 살아서 저런 놈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어쩔 작정인가요? 명준이 여자도 많이 밝히고 술도 좋아해요. 저런 놈한테 걸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요즘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위험한 놈이니까. 얼른 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하는 동안 회사 근처도 못 오게 둘러댔는데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속이고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우리 아빠에게 투자받아 인정받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애초에 이럴 작정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란 사실에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날 기만한 걸 넘어서 우리 아빠까지 속이려 드는구나 싶어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님께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텐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신 김에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집 기사로 일하신 것 같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나이도 먹었고 이제 지쳐서 그만 쉬고 싶네요. 대표님 집에서 기사 노릇하다가 두 사람 상대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힘에 부쳐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뭐든 도와줄 테니. 그렇게 기사님과 시원한 복수를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더니 크게 놀라시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빠도 어느 정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비 사돈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어떤 회사인가 싶어 관심이 생기는 정도였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덥석 물어주기만을 기다리듯 챔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뒤로 몰래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제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파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꼭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고 했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달라는 말과 함께 사이다 파혼을 날릴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투자하시겠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 제가 직접 투자금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아버님이 진짜 투자하시겠대. 응, 투자하시겠대. 자기 회사 탄탄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하시네. 그렇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데. 역시 아버님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아버님 안에 계시지.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 아니야. 아빠 어디 가셨어? 중요한 미팅으로 해외 출장 가셨거든. 나한테 전적으로 다 위임하셨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돼. 그런데 그건 뭐야? 투자금 우리 아빠가 현금으로 준비해 주셨어. 이야, 아버님 숨은 현금 부자셨구나. 이 큰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시고 대단하시네. 어쨌든 고마워. 내가 이거 엄마한테 잘 전달할게. 아니, 내가 직접 전해드릴게. 어머님께 연락드렸어. 곧 차 보내주실 거야. 마침 저기 오네. 저는 큰 가방에 가짜 종이 뭉치를 가득 채워 넣어서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게 현금인 줄 알고 군침 흘리며 흘깃흘깃 쳐다봤어요. 미리 기사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제 사인에 맞춰서 등장해 주셨죠. 우린 기사님의 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라한 컨테이너라고 해야겠네요.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남자친구는 차에서 내려 휑한 컨테이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기사님께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노망났어. 여길 오면 어떻게 서울에 있는 회사랑 여기랑 분간 못해. 중요한 순간에 정신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길 잘못 들었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 자기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시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쭉 살펴보다 가까이 다가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부랴부랴 쫓아와서 말렸습니다. 저 자기야, 아이 지금 뭐해? 여긴 뭐하러 들어가? 주인도 없는데. 얼른 나가자. 주인 여기 있잖아. 너머, 이 다 쓰러져가는 컨테이너 이게 자기 회사 아냐? 자기야, 그걸 어떻게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헛똑똑이다. 우리 아빠를 너무 만만히 본 거 아니야? 아무리 세팅 다 해놓고 치밀하게 굴어도 우리 아빠가 넘어가겠니? 그동안 투자해서 키운 회사가 얼마인데 그 정도로 바보 아니셔. 뭐야? 다 알고 온 거야? 그럼 돈은? 남자친구는 급하게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더니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가득 들어찬 종이 뭉치를 꺼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감히 날 속여. 감히. 그건 내가 사용할 말이지. 그동안 날 돈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에 되게 기뻤겠다.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벌린 판에 놀아난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니?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접근했니? 그냥 얼굴 봐줄만 하고 돈 많아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지. 왜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딴 거지 같은 컨테이너에서 일한다고 지금 무시하냐? 네가 본 회사 그거 내 아버지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밀려났지만 네 아빠한테 투자받아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넌 잘나가는 남편 둬서 좋고 난 네 덕에 회사 복귀하면 좋고 서로 나쁠 건 없잖아. 우리 아빠가 너 같은 걸 믿고 투자해줄 리도 없지만 만약 해준다고 해도 잘할 자신은 있고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유명한 망난이었다더라. 그런데 혼외자라 배다른 형제가 널 견제한다고 해도 내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쉽게 안 쫓겨나. 너랑 네 엄마랑 사고는 있는 대로 치고 뒷수습하다 지쳐서 버린 거라고 소문이 파다하더라. 그래서 난 너랑 오늘 이 자리에서 파혼하려고 왔어. 이 종이 뭉치는 심심한 위로의 뜻으로 전해주는 거니까 받아. 너한테는 돈보다 이런 쓸데없는 종이가 더 잘 어울리니까 말야.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헛된 꿈 꿀 생각하지 마. 그래도 한때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충고하는데 내 힘으로 일어서 능력 없는 거 티내고 다니지 말고 아니면 계속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아예 그쪽으로 빠지던가. 그거라면 충분히 재능 있어서 잘하겠네. 이게 날 뭘로 보고.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 상해서 발끈하고 일어났죠. 안 그래도 이딴 곳에 있는 게 못마땅한데 저한테 다 들키니까 이판사판인 모양이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문을 벌컥 열고 기사님이 들어왔고 손을 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하 기사는 빠져.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 기사 미쳤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가 주인인 거 몰라. 하 기사는 밑에서 우리 모시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망나니 같은 두 사람 모시는 거 지쳤어요. 오늘 이후로 이렇게 관둘 겁니다. 와 인제 보니 처음부터 배신한 게 하 기사였구나. 철저하게 숨겼는데 저게 어떻게 자세히 다 아나 궁금했거든. 내가 혼의 자식인 거 쪽팔리다고 아버지가 아예 날 숨겨서 키웠잖아. 투명인간처럼.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나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쥐새끼가 너였어. 왜 사실대로 다 말해주면 돈이라도 쥐어준대. 그래서 불었냐? 대체 언제부터 엄마랑 날 속인 거야? 오늘 여기 온 거 다 짜고 친 거지. 남자친구는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소리치며 기사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그런 남자친구를 매섭게 쳐다보더니 있는 힘껏 뺨을 치셨어요. 나쁜 놈아, 내가 네 밑에서 일하는 기사라더니. 아버지 뻘이야. 이놈아, 착한 아가씨 속여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너 같은 망나니 밑에서 아무 말 없이 일했는데 이제는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우련다. 내 딸 같은 아이한테 그런 짓 하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못났으니까. 회사에서 쫓겨났지. 평생 하찮은 열등감에 빠져서 내 자신이나 실컷 갈아먹고 살아. 두 번 다시 아가씨 근처에 나타날 생각 말고 아가씨 어서 가요.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씨 어디가 그 차 내 차야.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 내 차는 무슨 저거 대표님이 주신 회사 차야. 회사에 반납하고 마지막 인사드릴 테니 그런 줄 알아. 기사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속 시원하게 파혼해서 다행이지만 저를 위해 큰 용기 내신 기사님이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 괜찮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이 세상 아버지들은 다 강하거든요. 비록 제 딸은 죽었지만 딸 아이와 닮은 아가씨가 계속 걱정됐어요. 저런 놈한테 참 아까운 분인데 이렇게 끝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혹여라도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 딸이 못다한 삶 아가씨가 이어나간다고 생각하고 그저 행복하게만 지내줘요. 난 그거면 됐으니. 저는 그런 기사님께 너무도 감사했고 또 앞으로 어쩌실지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기사님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괜찮다며 웃기만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잘 마무리했다는 말을 아빠에게 전하면서 기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알 수 없었다고 제게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요. 기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처음으로 아빠께 부탁드렸어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며칠 후 기사님을 집으로 초대하셨고 크게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그런 다음 우리 집 운전기사로 고용하셨습니다. 큰 연봉과 함께 말이죠. 기사님은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그저 바빠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딸에게 대신 아빠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딸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사님과 우리 집의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종종 제 차도 운전해주곤 하세요. 그런 놈을 만난 건 큰 실수였지만 덕분에 아빠가 둘이나 생겨서 그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사님은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외롭지 않게 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사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함께 봉사도 하고 있어요. 기사님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 전해드렸습니다.